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십의 권재원입니다. 저는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로 28년을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사회를 가르쳤던 학생들이 40대에도 접어들고 40대 넘은 중년 아저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국뽕이 넘치고 있습니다. 국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넘쳐서 거의 마약을 맞은 것 같은 현상. 내가 그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행복에 겨워서 마치 뽕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해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별로 바람직한 말은 아니죠. 실제로 자기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만 내가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꽤나 국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 그 국뽕 중에 그 상당수가 이번에 온 세계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여기고 선망해왔던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늘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해왔던 일본이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갑자기 굉장히 자랑스러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국뽕 그 자체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랑스러워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엉뚱한 가치를 자랑스러워하게 되면은 그 지나친 자부심이 결국은 그 파시즘이나 나치즘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점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의 뛰어난 보건의료 시스템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훌륭한 방역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거의 피눈물 같은 희생에 바탕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랑스러움 이전에 고마움 그리고 고마움 이전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구 퍼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조심하면서 병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과정에 어떠한 강제적인 격리 혹은 이동 제한 같은 이른바 락다운 조치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이 매우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에 있는 국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나라 전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동아시아 모델이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효과를 봤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를 중국과 같이 끼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도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싱가포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진 나라니까요. 물론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국가 수반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명무실하고요. 그러니 그 국가 수반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나라 전체에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빠르게 전염병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면은 어쩌면은 전염병으로부터 잃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항상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권고사항이었을 뿐
강제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강력한 강제적인 조항들이 적용되었죠. 이동을 금지한다거나 뭐 집 안에 시민들을 모두 격리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감염이 대규모로 확대될 뻔했던 대구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대구는 물론 대구의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지 않게 만든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여기가 중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번에 대구 둘레에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켰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규모 팬데믹 사태에서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은 다른 나라보다 감염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딱히 더 적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나라보다 검사를 더 빨리 많이 해서도 아니고 지금은 독일이나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이 비록 감염자가 적지 않게 나왔고 적지 않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혼란과 동요 없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강제력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평화롭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네 글자 민주주의인 거죠. 지금 이 세계상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 대규모 팬데믹과 맞서 싸우는 데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공교롭게도 동아시아의 두 나라, 우리나라와 대만, 타이완이죠. 우리나라와 타이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많은 서양 나라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와 타이완 역시 중국과 하나로 묶어서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하는 7, 80년대 때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때의 모델로 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선언해야겠죠.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배울 단계는 지나갔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국뽕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십 권재원이었습니다.